안녕하세요. 오늘은 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껌의 전쟁이라고 적었는데요. 영상에서 지금 보시면 어떤 사람 발에 껌이 엉겨 붙어 있죠? 아마 이런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렸을 때 머리에 껌이 붙어가지고 엄마가 그 머리를 그냥 잘랐어요. 뭘 뗄 수가 없어가지고 이게 아마 소풍 갔다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먹으면 맛있는데 씹고 나면 처치곤란한 이 껌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껌 소비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껌보다도 더 많이 실은 증가하고 있는 게 과자래요. 과자가 껌보다 훨씬 더 많이 쓰고 있고, 실은 껌이 이제 많이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제과업계에서는 껌 소비가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가지고 되게 고민이 많대요. 그래서 막 연구도 많이 하고 마케팅에도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해요. 사람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누구랑 말을 하거나 뭐 그런 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껌을 많이 안 씹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요새 그 접근을 했는지 볼게요. 이게 그러니까 껌 제거 업체죠. 제거 업체가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늘리려고 접근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2020년 6월 7일 날 닐슨 코리아 그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우리나라 1분기 껌 소비가 463억 6,400만 원이래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이 몇 명인데 그래도 엄청나게 많은 돈이죠. 많이 껌을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제거업체들이 껌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 껌을 씹으면 어떤 식으로 좋아질지에 대해서.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이 껌 저작이라는 게 이제 씹는 거예요. 그 운동이 효율 향상 및 에너지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래서 서울대 건강운동과학연구실 송욱체육교육과 교수연구팀과 롯데중앙연구소가 이걸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2019년 12월부터 그렇죠. 이거 딱 그때서부터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올해 2월까지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이 연구를 해보니까 핵심이 뭐였어요? 아까 건강, 운동, 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껌 씹는 게 운동에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섭지라는 건 껌 안 먹었을 때, 그 다음에 캔디 먹었을 때 보다 껌을 씹고 운동할 경우에 그러니까 그냥 걸어 다니는 것보다 껌을 씹으면서 걸어 다니는 게 그 에너지 소비가 좀 더 증가를 하고 산소 소비량도 늘려서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껌이라는 게 우습게 볼 것도 아니죠. 이거를 위해서 이 판매를 하기 위해서 과학적인 탐구나 이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딱 맞춰놓고 연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데이터하고 그래프 아니면은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쪼개가면서 어떤 식으로 그거를 탐구를 하고 어떤 식으로 결과물을 내면 좋을지 자꾸 고민해 보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런 이유예요. 여러분 탐구는 여러분 생각할 때 단순히 학교에서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한데 탐구를 자꾸 하다가 보면 이 학습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돼요. 여러분들이 국어를 공부하든 영어를 공부하든 또는 수학이나 과학을 공부하든 하다못해 음악, 체육, 미술, 예체능을 공부한다고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궁금증을 갖고 이게 왜 그럴까? 이거를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바로 탐구예요. 그런 생각을 자꾸 여러분들이 갖게끔 만들
것이 바로 탐구의 목적이기도 해요. 이거는 롯데중앙연구소라는 사이트예요. 이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밌어요. 여기 안에 보시면 연구소 안내도 있고, 실은 이거 제가 알게 된 거는 저희 아이들 어렸을 때인데, 이게 스위트빌이라고 그래서 예전에 그 유치원 때 아마 이거 영상 보시는 친구분들 유치원 때 그 사탕이나 이런 데 하는 공장이나 이런 데 아마 견학을 많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롯데중앙연구소에서도 하나 이제 하고, 이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뮤지엄이나 이런 걸 다 관리를 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또 살펴보시고 그러셔도 좋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산학협동연구라고 또 논문 및 특허 인증 현황, 그래서 이 연구소 여러분들 과자 이런 데도, 그러니까 이런 탐구나 이런 거를 하는 친구들은 이게 항상 생활화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공부는 가장 기본인 거고요. 기본을 하면서 탐구에 대한 거를 마인드를 딱 갖춰두시고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을 졸업해서 또는 대학원을 졸업해서 연구소에 가시거나 개인적인 창업을 하시거나 그럴 때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때 아마 제 영상을 봤던 걸 기억을 꼭 하시게 될 거예요. 이제 껌을, 근데 중요한 건 껌을 씹으면 그렇게 운동 효과도 좋고 막 일어난다라고 하는데, 껌을 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깨끗하게 종이에다 해서 쓰레기통에 딱 버려요? 아니죠, 대부분. 자,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퇴! 하고 버리죠. 그 보면은 여러분 그 고속도로 버스 타고 갈 때 사람들이 졸리니까 껌을 많이 씹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껌 소비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여행을 많이 사람들이 다니지를 않으니까 껌 소비가 줄어든 것도 있을 거예요. 특히나 운전할 때 껌을 많이 씹게 되는데 졸리니까, 물론 졸릴 때는 당연히 졸음 쉼터나 휴게소 가서 잠을 자야 되겠죠. 잠깐이라도 자는 게 좋은데 그러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조금 졸릴 때, 그리고 좀 더 가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럼 이제 졸음을 팍 깨주는 껌을 씹죠. 그 껌을, 그래서 단물이 다 빠지면 어떻게 해요? 그 껌을 갖다가 그 껌 쓰레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죠. 그걸 다 창밖으로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습관을 가진 운전자분들이 많기는 해요. 그럼 자, 그러한 껌들을 다 모은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도 저희 가족이 이렇게 한번 했을 때 껌 씹는 그 양을 갖다가 통에다가 한번 이렇게 모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 껌에 한 번, 예를 들어서 1시간마다 껌을 씹는 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차가 많이 막히거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껌 씹는 양이 적어도 10개 정도는 된단 말이에요. 그 껌 알. 그러면 그 껌 씹는 양이 적어도, 그게 사람이 침이랑 이런 거 다 섞이니까 물론 무게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양이 생각보다 많죠. 그게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요번에 뭐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이동을 많이 자제해 주십사 하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여행을 다녔대요. 그리고 요번에 서울대공원인데도 엄청 낮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 차에서 또는 한 사람이 먹는 게 껌을 예를 들어서 10개씩 그 하루에 먹었다라고 한다면 나오는 쓰레기량이, 삼키는 경우도 있겠죠. 삼키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거기서 나오는 껌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이런 껌 쓰레기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까? 자,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설문조사 같은 거를 하면 좋죠. 왜냐하면 껌을 얼마나 자주 씹으세요? 그 하는 씹는 횟수, 뭐 하루에 한 번은 껌을 먹는다. 그러면 하루에 한 번 먹을 때 껌을 몇 개나 드세요? 또는 이제 그 껌을 씹고 나면, 그렇죠.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죠. 기분이 어때지세요? 뭐 심리적으로 어떻게 세요? 아니면은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으세요? 이런 것도 물어보시면 좋고, 설문조사지에 넣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를 뭐 변화가 있을 때는 몸무게 변화 이런 건 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때 이 변화 부분은 껌을 씹고 난 후에 열량 변화 같은 것도 비교를 해보시면 좋죠.
열량을 얼마나 소비했는지 아까 이전에 서울대하고 롯데중앙연구소에서 같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그 열량 소비에 관련해서 껌을 씹고 난 후에 그런 것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그냥 설문조사라서 어찌됐든 간에 탐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지금 왜냐면 우리 어떤 탐구하려고 그러는 건지 뭐냐면 껌 씹고 났을 때 그 껌 쓰레기 그거를 어떤 식으로 재활용하면 좋을지. 왜냐면 버리면 다 쓰레기지만 쓰면 자원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 바닥에 있는 껌 이거 다 떼는 것도 학교에 있는 것도 여러분들 가끔 떼잖아요. 자, 그러면 이 껌을 재활용하려고 그랬을 때 과연 이 껌은 뭘로 이루어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게 껌은요, 자연분해가 불가해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왜 미세 플라스틱처럼 껌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작아지는 거예요. 껌의 주 성분이 폴리이소플렌이라는 합성 고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국에서는 껌 제거하느라고 한 해에 2천억 원을 소모를 한대요. 어마어마하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는 매년 150만 킬로그램의 껌을 소비를 한대요. 이런 식으로 껌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껌이 합성 고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껌이 가지고 있는 이 성분, 합성고무 얘를 활용해 가지고 과연 재활용으로 어떤 식으로 해볼 수 있는지 좀 고민을 해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뭐냐면 껌의 성분하고 다른 합성고무 제품의 차이점이 뭘까 이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고민을 해보시고 메모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껌을 재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껌드롭이라는 회사는요, 실은 이 회사가 원래 이게 이제 영국에 있는 대학원생인데 이 사람이 껌을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 걸 보고선 아 저거를 어떻게 재활용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려서 이걸 갖고선 신발도 만들고요. 다양한 그 껌 재활용한 그죠? 아까 껌이 합성고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재활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려고 시도하는 회사예요. 껌테크가. 한번 들어가 보셔도 좋아요. 이거 제가 영상 끝나고 나서 그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 놓을 거예요. 회사 이름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이거 있죠. 이 통. 이게 보시는 이 통이 그거예요. 핑크색으로 되게 예쁘게 생겼죠. 껌 씻고 난 다음에 딴 데 버리지 말고 이 통 안에 넣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통 안에 넣을 때도 사람들이 실은 껌을 그냥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껌 종이에 싸서 이렇게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또 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죠. 뭐 그 정도까지야 뭐. 그래서 요건 이제 이런 식으로 영국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설치가 돼 있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여기다 껌을 버릴까? 자, 이 신발이 바로 그 아까 얘기했던 껌테크라는 데서 만든 신발이에요. 이거는 이제 다 오픈된 거는 아니고 살려는 사람들은 이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구매를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이 사람들 껌테크 이 껌드롭이라는 회사에서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네덜란드 도시 마케팅 단체인 아이 암스테르담하고 디자인 그룹인 익스플리시티 웨어라는 영국의 리사이클링 회사 그리고 껌드롭이 같이 해가지고 껌 슈즈를 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영상을 실은 학생들한테 보여주니까 학생들이 신발 너무 예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재활용이라는 게 재활용만 중요한 게 아니죠. 디자인적인 부분을 갖다가 가미하면
재활용된 여러분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예술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품이 되면 그냥 일반 공산품보다도 훨씬 더 사람들이 가치 있게 느끼게 돼요. 여러분도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더 예쁘고 보기 좋은 물건을 선택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정작 우리는 이거 껌을 어떤 식으로 재활용을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거 이제 껌 재활용 해가지고 탐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때는 이제 지우개로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우개하고 껌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이거 학생한테 물어보니까 선생님, 껌은 먹을 수 있고 지우개는 못 먹어요. 맞아요. 가장 큰 차이가 그걸 거예요. 그래서 껌이 지우개가 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랬어요. 그래서 씻고 난 껌, 그러면 이제 껌을 씻고 났을 때 껌의 변화 같은 것도 또 탐구를 해봤단 말이에요. 해보니까 접착력이 떨어지고 형태 고정이 잘 안 되고 수분을 또 많이 함유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씹으니까 입안에서. 그래서 이런 점들을 고민을 해보고 과연 껌을 지우개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할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너무 근데 이게 고민을 깊게 하진 마세요. 왜냐하면 고민을 깊게 하면은 답이 안 나와. 그리고 너무 깊이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때로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직관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렇죠. 시행착오법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탐구법이에요. 틀리면 어때? 다시 해보면 되지. 여러분 구글 회사에서 실패하면 돈 주는 거 아세요? 그럼 저도 회사에 가서 실패했다고 하고 돈 받을래요. 구글에 다니는 사원들에 한해서. 그래서 사원들이 어떤 거를 도전을 했을 때 실패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도전했다라는 그 부분으로 해서 경력금을 그렇게 준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이 껌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 메모를 하세요. 그래, 나는 껌으로 타일을 만들어 볼 거야. 나는 껌으로 예를 들어서 지우개 말고요, 여러분. 껌으로 예를 들어서 무슨 손잡이나 아니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거 이런 거를 만들어 볼 거야. 다 좋아요. 근데 꼭 껌만으로 안 해도 돼요. 껌에다가 어떤 다른 성분을 섞어가지고 껌의 그 기능을 높여서 껌을 더 딱딱한 또는 더 부드러운 또는 다른 용도의 것으로 만들어도 돼요. 자,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죠? 그래서 지워지는 지우개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지우개 중에 보면은 유독 잘 지워지는 지우개가 있어요. 그쵸. 다들 머릿속에 떠오를 거예요. 그 지우개. 자,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보면은 되게 말랑말랑하고 지우개를 이렇게 지우면 지우개 부스러기가 서로 또 잘 뭉쳐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나고 나면은 공부하기 싫으면 그 뭉쳐진 지우개 갖고 꼼지락꼼지락 거리면서 또 놀잖아요. 그 다음에 마찰을 여러 번, 그러니까 지우개 그 행동을 여러 번 안 해. 한 번만 딱 해도 싹 지워진다고요. 그런 게 바로 잘 지워지는 지우개겠죠. 그럼 이런 잘 지워지는 지우개는 들어가는 성분이 뭐가 달라지나? 자, 재활용 지우개 보완 탐구. 이게 뭐냐면 이제 지우개를 여러분들이 껌을 통해서 지우개 만들려고 할 때 어떤 식으로 껌에다가 어떤 거를 더 첨가를 했을 때 지우개로 만들어지는 기능이 더 높아질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껌 종류에 따른 비교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풍선껌도 있고 여러분 보면 그 입안에서 후라보노 그쵸? 그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껌도 있고요. 그러니까 합성고무 양이 좀 다른 껌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접착력이 저하되는 거는 천연 접착제인 불에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불에가 뭔지 알죠? 물고기 몸속에 있는 거, 몸 뜨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형태가 이제 자꾸, 왜냐면 씹다 보니까 형태 자체가 이렇게 고체기는 하지만 이렇게 좀 부드럽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녹말을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그럼 형태가 딱 고정이 돼서 안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물론
그 씹는 힘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씹고 난 다음에는 말랑말랑해서 수분이 있어서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분이 다 날아가고 그러면 그 상태로 굳어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우개로 쓰기는 덜 딱딱하고 그렇다고 뭐를 하기에는 너무 말랑하고 또 뭐 이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우개로 쓰기 위해서 좀 더 효과를 높이려면은 좀 더 말랑하게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 글리세린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게 물이란 말이에요. 액체로 된 그 성분인데 이거를 넣으면 쉽게 물이 다 날아가가지고 그 형태가 이제 너무 딱딱해지지는 않는 걸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리세린을 넣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탐구를 해서 만들어 본 다음에 그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죠. 각각 만들었으면은 껌 종류에 따른 지우개 성능 비교. 풍선껌으로 만들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은단 껌으로 만들어 봤을 때 아니면은 뭐 후라보노 성분 많이 들어있는 껌으로 만들어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껌으로 만든 지우개의 성능을 비교하는 거죠. 성능 비교하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아요. 이 종이에다가 여러분이 똑같은 글자를 써요. 연필로. 그런 다음에 거기 그거를 이 각각을 껌으로 만든 지우개로 지워보는 거죠. 그래서 지운 다음에 색깔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대조군은 일반 지우개가 되겠죠. 일반 지우개로 지운 거랑 각각의 지우개, 껌 지우개로 지운 거에 그 지운 상태 변화, 그 다음에 그 지우려고 지나갔던 횟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좋죠. 그 성능 실험을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한번 지웠을 때 나온 똥,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똥이라고 그러는데 껌 이제 그 지우개 분리된 이렇게 지우개가 글씨를 닦고 나머지 분리된 그 조각들 그것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또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 좋은 방법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종이를 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종이로 그걸 이렇게 딱 지우고 나니까 얘가 너무 마찰력이 심한지 아니면은 글리세린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 종이 자체가 이 지우개 안에 딸려 들어가가지고 종이 자체가 이렇게 벗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육안으로도 구분이 돼요. 근데 육안으로 구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확대해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면 좋죠. 또는 그 USB로 된 확대 현미경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서 파는데 그걸로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을 하셔도 좋아요. 자, 이거 이제 이런 지우개들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참고 서적을 한번 봤으면 싶은 책들 제목이에요. 최원영의 청소년 소비 특강. 이거 이제 예술24에서 이미지를 가져왔고요. 대량 소비가 만든 쓰레기 이야기 이런 것들도 다 그 영상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여러분 제가 영상에다가 영상 설명란에 링크 걸어놓는 건 여러분들 조금 편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지 광고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세요. 만약에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실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기는 해요.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죠. 보고 싶은 책이 있는데 없어요 도서관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신청하시면 돼요. 좀 기다리면 책이 생겨요. 자, 제가 영상 만들기 위해서 봤던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회사 사이트 있죠? 사이트하고 그 다음에 책 링크 그 다음에 각각 이미지 중에 그 저작사항 하는 거 여기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참고해서 보시고 이거 닐슨 코리아는 그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 그 사람들 설문조사한 그런 내용들인데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또 과거에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들 탐구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